자, 오늘 그 얘기 이제 하나 더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이승환 씨에 대한 악플, 예, 악플에 대한 이 대응이 아주 소송, 날카로웠죠. 소송, 예, 소송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요. 이 아까 명예훼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네. 악플에 대한 명예훼손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승환 씨의 경우에는 저도 댓글들을 보니까 이거는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모욕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모욕죄도 욕을 했어요, 욕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되는 건데 네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뭐냐면 명예훼손은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어떤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욕설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에 대한 댓글을 한번 이제 보면서 예시를 소변의 댓글. 네, 댓글을 제가 다 이제 읽어봤거든요. 뽑아서 꼼꼼히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지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경고방송. 아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변호사한테 아프다. 죽을라고? 제정신이야 니네? 아니 제가 댓글 야, 다시는 거 박살 내보자 보면서 아주 그냥. 진짜 예. 김용민 TV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구나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정말 사랑 많이 받으시는 방송 같고요. 예. 야 니네 다 뒤졌어 오늘. 그래서 아니 고소할 야,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변호사한테. 정말 선을 다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소변은 방송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말도 더듬더듬 거리는 게 너무 많고 듣고 있자면 두통음.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일단 이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죠. 예. 왜냐면 왜- 이거는 사실을 사실. 적시한 것도 예, 아니고 예. 모욕을 표시한 모욕을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의견 제시고. 아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뭔가 욕설을 하나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숫자가 모욕이 되는 들어가고 거예요. 약간 모욕. 이런 거. 예. 일단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프로그램에 네. 똑같은 이 소재인 변호사님을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댓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안 될 것 같고요. 안 돼요. 교보제 여기 있는 황현희 형님을 아니 제가 대상으로 근데 하면 분석해온 게 있는데 분석이 됐대요. 아, 그래요? 세 가지를 진짜 흥미진진하네. 준비해왔기 나도 때문에. 어디까지가 저게. 아, 이런 변호사님, 정말 변호사님 안 돼요? 현희현님 댓글로 해주세요. 없어요. 분석을 안 했어요. 이거는. 예.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소변 좀 답답하네요. 다른 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의견의 예. 표시예요. 사실도 괜찮군요. 적시가 아니에요. 근데 네. 안 만약에 괜찮은 것 좀 가보죠. 예. 여기서 네. 그런 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제가 그래요? 고소할 수 있는 댓글은 정말 단 한 개도 없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를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 협회에 알아봤더니 승소율이 0%인 정말 무능력한 변호사다라는 허위 사실. 허위 사실이 적시하면 그땐 바로 고소거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어떤 제가 이제 되게 훌륭한 댓글을 좀 감동받은 댓글이 있었는데 소재인 변호사를 보고 든 생각, 저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 판례상에서 이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인 네네네. 거예요. 소재인 변호사를 재밌다. 보고 든 생각, 저 사람은 권성동이 변호하려고 나왔나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네. 의견을 쭉쭉 펼치시고 앞으로 청탁할 때 공공기관을 통해서 청탁하면 다 무죄가 되는 거냐 진짜 변호사가 맞나 싶다. 의견의 표시예요. 정말 저는 여기다가는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저의 의견을 다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론의 장이 되거나 의견을 표시하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상관없군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승환 씨에 근데 대한 만약에 댓글은 여기다 대고 정말 뭐 너무 심했더라고요. 욕이 들어가거나 네. 소변에게 뭐 약간 성적인 멘트를 날린다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고소가 되는 거죠. 가능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예. 그렇죠. 이게 댓글 사건과 관련되어서 대검찰청에서 수사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돈을 이걸로 버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욕설이나 댓글을 유도하고 그걸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대량으로 고소 고발을. 그 강영숙 변호사도 뭐 한 건 했었잖아요. 그래요? 네. 욕하기를 유도를 했던 걸로 했다. 했던 걸로 저는 예.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떤 예. 사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강현석 변호사가 직접 그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사건 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냥 가볍게 화가 나니까 분노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범죄자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했던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까지 다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뭐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우, 세상에. 네. 예. 그 다음에 이 합의보자고 하면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합의보자면 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사과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욕 먹어야 될 놈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설을 만들어서 그런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검찰청에서 이 수위가 낮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가볍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판 쪽으로 뭔가를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인정이죠. 이런 것까지는 예, 예. 기소하지 그래요. 않겠다라는 예.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너무나 모멸적이고 굉장히 나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렇죠. 그런 댓글러들을 고소고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예, 어떻게 해야 이제 됩니까? 예. 저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승환 씨께서 이제 앞으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방법은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저도 명예훼손 소송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이제 많이 하라고 조정을 하고요. 해요? 네, 예, 그리고 예. 조정 과정에서 이제 좀 도저히 안 된다 이 사람은. 그쵸 이제 사과를 이제 보통 사과를 많이 하셔요. 아 사과를 네, 해요. 사과를 하시고 조금 감액을 받고 그렇게 하시죠. 그 저 대표적인 사람이 네. 김 반장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트위터 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소 협박은 그러니까 이승환 씨가 이제 네. 고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던 모양이죠.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소 협박은 일베나 털바 새끼들이 누구냐면 털반 누구예요? 그 김어준이 이제 털이야 털. 네. 김어준 털바라고 그래요? 총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게 털바 새끼들 같은 개밥들한테서나 통하는 거지 문파들처럼 자기들이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거죠. 문파들처럼 독한 인간들은 협박 당하기 전보다 더 개 물어뜯을 듯. 개 창 나고 싶으면 어디 시범 미치겠다. 케이스로 고소해봐. 나승환 개 같은 새끼야. 이재명이처럼 1년이 10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줄게. 나승환은 또 누군가요? 나승환이 이제 말하자면 예. 나경원하고 똑같다 해서 나승환.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미치겠다. 그 고소가 기사를- 되지 않아요? 그거 모욕죄 고소할 수 아닙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고소가 그 기사를 되죠. 봤는데 나승환이 누군가 막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특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털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어준 공장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 김어준 공장장을 좋아하는 그 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층이 있는데 이게 딱 그룹으로 묶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또. 그러나, 또. 예. 이거 너무 우왕청심원을 좀 치는 것 아니 같은데. 제가 읽고 오긴 했는데 또 들어도 너무 좀 네. 기분이 안 그러니까 좋네요. 이 너무- 김 반장이 네. 이발 새끼가 안 돼요. 깐족. 아 저기요. 삐 안 돼요. 삐 안 살리지 돼. 마. 왜? 욕을 왜 이렇게 살려서 해? 잠깐 김용민 PD님 원래 욕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지금 한 아니, 번씩 아니. 너무 살려서 해. 아니 이대로 읽는 건데. 그냥 네. 컴퓨터처럼 알겠습니다. 읽어요. 예. 아 너무 알겠습니다, 살려 욕을. 아 이 이발 새끼가 그렇지. 깐족 그렇게 하란 말이야. 관종질을 아. 처할 때마다 네. 뇌가 초딩 수준이라 그런 줄 알고 관대하게 넘겼는데 하는 짓거리가 완전 개 양아치 새끼네. 시네라한테 차이고 체림한테 이혼당한 퇴물 가수 이승환. 이 새끼 말하는 거야. 너를 말하는 거야. 개 신 새끼야. 요거 잘 캡처해서 어디 한번 아니 고소해봐라. 점점 약간 점점 살아가는데. 딱딱하게 읽으니까 확실히 예. 재미는 없네요. 아 이거 재미 없어야 돼요. 예. 왜냐면 웃으면 안 되잖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저는 저기 이승환 너무 심한 것 씨가 같은데요. 예.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네. 이런 욕을 먹을 아, 근데 만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승환 씨가 분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승환 씨가 네. 연예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준을 보여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면은 네. 그 이러면 박근혜 씨 지지자가 만약에 이걸 듣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근혜 씨 지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읽었던 거 오, 예. 그것도 처벌 대상 아닙니까? 자기하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이렇게 욕해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이제 좀 과도한 그런 거는 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적당한 비판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방금 TV조선 나왔다는데 막 수천 개 댓글 욕설 막 날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보살이 됐어 보살이. 네, 그냥 저는 김남국 그러려니 변호사. 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뭐 태극집회 오시면 전화드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네. 근데 그것도 해보면 재밌어요. 또.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랄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 이걸 막 구설처럼 받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법적 예. 조치가 좀 적절하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아니 조심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런 글에 네.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가할 수가 있어요? 벌금형 아닙니까? 벌금이죠. 대개 다 벌금형이죠. 대개 다 벌금형이죠. 벌금형이죠. 벌금 얼마 죠? 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이게 사건마다 다른데요. 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은 어떤 기업을 상대로 모욕을 한 사건이었는데 벌금 100만 원쯤 100만 원 나오셨더라고요. 정도. 100만 원. 근데 이게 벌금이 네.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등기로 집에 발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정처분이. 그러면 사실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주변도 그렇고. 사실 그러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치욕적이 될 수가 이게 있어요. 예. 그게 뭐. 벌금이 아니고 네. 벌금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습적이거나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도 해보라면 해볼 테라라는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심한 그 모멸적인 그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반복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양형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술자리에서 네. 이렇게 한 4명 모인 데서 술자리에서 이야기했으면 모르는데 네.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공연이라는 게 바로 그런 그렇죠. 거예요. 공연이. 완전 이렇게 4명 아니 모여서 트위터는 그나마 큰데 카톡 3명 이상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거기가 것도 잘못 써도 그런 매우면서 것도 낼수 있어요.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데 예. 아, 이제 트위터만 하는 공연성은 없지. 트위터는 그냥 이건 공연성이 아니라 그냥 아예 박제돼가지고 공유되고 리트윗되고 해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그냥 뭐 생각하는 것처럼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아, 거죠. 구속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법정형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 조현호 그래요? 전 청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동대에서 이 뭐 뇌물과 관련된 뭐 통장이 뭐 차명 통장이 발견됐다 그걸로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10개월인가 징역을 살다 나왔어요. 그 양반은 뭐 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거의 사실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대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윤호 청장이 가지는 그 지위라던가 그 다음에 그 발언 한 번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것만으로도 10개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형사가 그렇고요. 벌금 100만 원 네. 뭐 이런 게 민사도 또 따로 수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민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불법행위 이제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네. 재산상 피해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나눠져요. 네. 근데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해서 이승환 씨가 어떤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게 있다면은 그리고 위자료를 이제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게 있으면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도 좀 천차만별이라서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케이스 바이 어려울 거예요. 케이스군요. 케이스 네, 바이 건마다 케이스. 다르군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제가 만약 명예훼손이나 모욕 당해가지고 저 TV 조선에서 나온 거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TV조선이 히로인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청구하면 아 정신적 위자료가 한 건에 뭐 얼마나 될까? 한 뭐 적게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인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민사에서 네. 아 그래요. 이런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줘요. 욕을 그래서 다 발로했다. 욕을 다 그냥 발로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죠. 기간이 길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면. 근데 이제 한 해 건이나 이런 걸로 하면 벌금이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사 법원에서도 나올 만한 그 손해배상 액수가 많지가 않아요.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피해를 많이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어떤 특별한 어떤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인정 안 돼요. 아니 이거 근데- 같은 경우는 네. 소환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기 뭐야 그 저기 뭐 약식 기소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수사는 네. 그 고소가 들어가면은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요 무조건. 네, 아 무조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그 이제 아까 그 말을 결론을 지으면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싸지만 이승환 씨는 사회적 공인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손해배상 액수가 엄청 달라져요. 근데 트위터는 그 누구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 너무 누가 심하게 썼는지를 하더라고요. 특정할 수가 모르니까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참 이 사람 보니까 용민이 실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 아 근데 이제 그때 궁금한 게 또 네.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가해자가 네. 뭐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욱하는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썼다. 고소당한 이후에 아 가해자가 우리요? 아, 가해자. 우리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네.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썼다. 네. 이게 이제 정상 참작이 됩니까? 그분 이제 형사에서는 뭐 초범이고. 그 심신미약은 처벌 감경 조항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진짜로 그분이 우울증에 걸리셔가지고 심신미약 아니, 너무 말이 웃기긴 하네요. 네. 그게 이제 정상 참작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어. 우울증이 정말 있으시면 참작 사유는 될 수는 있어요. 네. 그 뭐 진단서를 떼우거나 그러면 정상 참작 사유는 네.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 잠깐만 하나만 더. 네. 네. 그게 가라로 뗄 수 있습니까? 가라로 떼시면 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 의사분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으시죠. 가라로 뗄 수가 있는 게 예.
왜냐하면 이게 정신과 진료잖아요. 다른 어떤 신체에 관한 상해나 이런 거면 문진에 의하지 않고 검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네. 사실 가라가 조금 어렵죠. 그러나 정신과 진료는 본인이 내가 이렇게 우울증 있고 밤에 잠 못 잔다라고 거짓말 해버리면 사실은 정신과 의사가 작정하고 그 사람을 파보지 않는 이상은 그걸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탈출구가 있네.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진단서를 허위 진단서를 받기가 쉽다라고 상대적으로 쉽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울증 있다고 그걸 왜 욕을 하고 댓글을 달아? 우울증 있으면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화를 보고 그래야지.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욕하면서 해소로 이제 낙풀 담으면서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네. 용인해주면 안 되죠. 용인해줄 수 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진짜 아파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래 조금은 고려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인정해주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아주 강력한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이게 뭐 어느 정도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 너무 심하게 맞아요. 예, 너무 심하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저는 이승환 씨가 이번에 아예 그 특히 정치적인 댓글로 사람들 굉장히 나라의 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고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장관이나 그러니까 유명인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법적인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이게 봅니다. 사실은 우리 황인희 씨 얘기에 울분이 많이 섞여 있는데 네. 특히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은 너무 사회적 심해. 약자 오브 약자예요. 약자 오브 약자. 왜냐? 그 항상 대중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만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 같은 사람한테 악플 달아요? 못 달아. 못 달죠. 예. 어떻게 달긴 무슨 약품? 하는데. 강용석한테 약품을 달 수 있나? 못 달아. 변희재한테 약품을 달 수 있나? 못 달아. 왜 그러겠어? 되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연예인들은 되치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저는 그나마 조금 약간 좀 까칠한 이미지라 좀 들어오는데 진짜 유명한 분들 진짜 네. 막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바보 연기했던 분들 진짜 바보로 알고 막 그냥 진짜 그게 아니라 형이 옛날에 진짜 모 선배는 이제 악플도 나오기 전이야. 근데 지나가자 애들이 돌을 던져. 야, 쟤 바보 같다 뭐 이러면서 진짜 그걸 다 견디셨던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70년대 드라마 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마누라 등쳐먹고 그렇게 딴 여자하고 사귀던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분 난리 났다. 그분도 돌 맞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브라운관의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른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십상이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소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고소한 대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처벌을 받는 걸 텐데요. 보면은 이제 사람 숫자는 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범죄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악플을 달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 범죄 일람표에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누락되지 않고 처벌받는 건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변호사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더라고요. 누구? 제가 알기로는 민변의 변호사님인데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민변에 이제 통일위원회 있을 때 이제 그 김용민 변호사님 아는데 네. 굉장히 꼼꼼하시고 강직한 분이셔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김남국 서재인 변호사님만 못하지만 우리 김용민 변호사. 네. 아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니 김용민 변호사 내가 재판하는 걸 한번 봤었어요. 예. 증인으로 한번 나갔는데 와 증인 나가면 돈을 줍디다. 참이 나오죠. 여기가 있죠. 5만 원 돈 네. 줘요. 5만 원 차비, 돈을. 차비. 그것도 저기 맞아, 맞아. 현금으로 와. 세금도 안 떼. 네. 예, 딱 가서 봤는데 와 재판 이건 뭐 프로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재판의 그 기록에 남는 것들에 대해서 판사만큼 따지더라고. 네. 아주 집요하게 재판을 끌고 가는데 그 양반은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 때 그 유우성 씨라고 그 국정원이 간첩으로 조작했던 그분 재판을 다 이겨버렸어요. 오. 제가 박근혜 때. 그때 1심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유가래 씨, 그렇구나. 유가래 씨가 네. 합동신문센터 그 국정원에 감금돼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막내 변호사여가지고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혼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예. 김용민 변호사가 재판을 또 맡아가지고 또 구경하고 싶어.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이 재판을 이끌어가는지 그럴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댓글 이야기까지 하면서 네. 오늘 또 유익한 시간 보냈네요. 오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또, 예. 황현희 씨의 울분이 막 얼굴에 막 막 에너지가 나왔네. 그 예.
고소를 일단 하기 전에 고소하지 공인이니까 네네. 한 번도 좀 참으시고 이승원 씨도 얼마나 참으셨어요? 지금 내가 20년 동안 몇 번을 참았는데. 그러니까 20년 참았으니까 20년 더 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승환 씨 같은 경우 조심해 너 오늘. 야. 이승환 씨도 네. 그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던 게 결국에는 아, 너무 팬들한테까지 그런 건 진짜 모욕적이네. 아니었잖아요. 팬들한테까지. 근데 이게 어디로 네. 가냐면 부모나 자식한테 그러니까 오는 그거는 경우도 진짜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진짜 그건 죽을 때까지 쫓아가지고 죽여야죠. 그래서 그쪽까지. 예. 참다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너 말고 많어 주변에 변호사.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알겠습니다. 예. 소 변호사도 계시고. 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뭐 또 유익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 법적으로도 적용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좀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 지방 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갑자기 마무리가 급 마무리되는 마무리됐어요.